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먼저 박수 치려고 그랬어. 이거부터 시작해요? 아유, 제가 좀 지치네요 오늘. 날씨가 왜 그렇게 더워요 요즘에? 예? 초복이었어요 오늘? 아니 초복 지금 화요일입니다. 아, 초복 화요일이에요? 예. 아, 그냥 더워 날씨가. 아침에 뭐 복이라고 덥고 예, 낮에 이렇지 않죠? 갔다가 낮에 대치동 나왔다가 길거리 나왔다가 아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더워서. 아, 뚱뚱하면 안 돼요. 자, 아유, 뚱뚱하다고 하기엔 좀. 비만이라는 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뉘앙스가 묘해. 이게 좋은 뉘앙스인지 아니면은 뭐 뚱뚱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그건 아니죠.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아유, 진짜. 그렇지 않아요. 원래 골격이 커요 원래. 집안의 골격이 커서 그런 거예요. 어깨가 굉장히 넓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맥주만 안 마시면 절대 살찌지 눈빛이 않아요. 계속 약간 아니 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은 안 했는데 눈빛이 계속 아, 제가 오늘 상담이 좀 많다 보니까 아주 좀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누가 아까 막 김밥을 주는데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 막. 네. 그 김밥 하나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었어요. 자, 청취자분들,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 막 세우자고 막 전화 막 빗발치도 오고 있고, 또 아마 이번 주까지 해서 마지막 여름방학 학원 스케줄 잡으시느냐고 아마 고민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련한 시간은 스케줄을 잡으시는 데 있어서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가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 중에서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여름방학 스케줄을 짜는데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방송으로 기획을 해 보았습니다. 자, 세훈쌤, 방학 때 무슨 계획 있으세요? 저요? 네. 방학 때는 바쁘죠? 예 제일 바쁩니다. 방학 때가 제일 바쁘죠. 방학 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학생들이 계획을 짠다는 건 우리한테는 일이 생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꼭 일까지. 애들은 놀러 가요, 근데. 놀러 가는 학년 때가 정해져 있죠? 네, 정해져 있어요. 네, 제일 좀 나쁜 게 뭐냐면 애들은 놀러 갔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나는 그래. 애들은 놀러 가 있고 애들 건 내가 하고 있어. 참 슬프죠. 네. 중1이 좀 많이 놀러다. 예, 중1이 제일 놀러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고요. 중2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학원들에 관련된 요소들을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중3은 뭐 원래 놀러 갈 생각을 잘 안 하죠. 이 시기가 되면. 중3쯤 되면은 부모님과 함께 가는 거에는 싫어하는 거죠, 애들이. 자, 그러면 뭐 그런 거고 고1이야 뭐 이번 여름방학 때 놀러 가면 끝나는 거죠. 예, 뭐 갈 수도 있어요. 예,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고3이야 뭐 당연히 바쁜 와중이 있고 고2도 좀 바빠지겠죠. 그래서 고2 학생들은 여행을 가려면 이미 갔다 온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렇죠. 5월 정도에. 5월 정도에 한번 마지막 예. 가자 뭐 이렇게 되고 굉장히 이제 놀기 좋아하시는 부모님들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겠죠. 자, 이런 어떠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여름방학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어떤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시간들. 근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학년을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학년에 따라서 이야기되어진 요소들이 각각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좀 하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보면은 그 각각의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꼭 뭐 과학을 공부한다거나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1은 어떨까요? 중1. 중1은 딱 책 읽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니, 맨날 그냥 뭐 하라고 그러면 책 읽어야 된다. 책은 항상 읽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책은 항상 읽어야 되는 거죠. 책은 항상 읽어야 되는데, 이제 책을 읽으라 그러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책을 읽으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고, 학교 숙제가 있고, 책을 읽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짜로 진득하게 앉아서 책을 읽을 시간을 안 주고 책을 읽어라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방학 때는 그런 걸 뺄 수 있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책을 읽을 때 지금까지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서 네가 틈틈이 읽어라고 했다면 방학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러면 그때는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골라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방학 때만이라도 좀 예, 예. 책을 읽는 학원에 보낸다거나. 예, 그것도 예, 괜찮고요. 뭐 그것도 뭐 한 방법. 왜냐면 이제 세훈 쌤을 빼고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함께 책을 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들었는데 되게 애석한 게 선생님께서는 책을 많이 읽는데 자제분들은 예, 예. 점점점 하신다. 책을 별로 좋아하지 예, 않습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괜찮아요. 네. 우리 저기 완쌤은 중학교 1학년 지금 뭐 해야 된다고 생각? 꼭 놓치면 안 될 것들. 세훈쌤은 뭐 책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완쌤은 꼭 이건 놓치지 않아야 된다. 모든 중학교 1학년이 좀 이건 좀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럴지 모르는데 중학생이 이제 저랑 별로 관계가 없어가지고 관계가 없겠죠.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중1 하시길래 야 이건 정말 아니 그래도 중1이 그래도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학년이에요. 고민 왜냐면은 되겠죠 이제 사실은 중1은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자유학년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과연 제도가 정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도가 정말 무섭구나. 제도가 한번 진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정말 많이 놀아요. 근데 이제 네, 그 정말 많이 놀더라고요. 아까 이제 독서 얘기하셨을 때 그 제가 좀 든 생각인데 책 어차피 계속 읽을 거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제 생각에는 중1 때 독서 얘기를 하셨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이제 대학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사실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가 언제 시작되냐 하면 사실 중1일 것 같거든요. 초등까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공부나 진로에 관한 거를 이제 좀 긴장해서 부모님들도 이제 생각하는 때가 이제 중1부터는 이제 뭔가 그런 고려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까지는 조금 이제 어느 정도 탐색기 정도라면 중1부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첫 발을 디디는 그 시작이 아닐까라는 게 있고, 그럼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가 책이라는 거를, 독서라는 거를 이제 좀 진지하게 해야 될 어떤 시작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좀 뭔가 고려를 해서 아니면 좀 어려운 책도 읽고 그래야 될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중1이라는 시기가 이제 진지하게 시간을 내서 집중해서 하는 독서라는 습관을 좀 이제 들여야 되는 딱 시기가 아닐까. 그게 있어야 이제 그 다음 2, 3학년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이제 뭐 본격적인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해석을 좀 좋게 해주시는 그러게요. 해석이 되게 그러네요. 좋은데요? 해석이 정말. 생기부를 계속 이렇게 써주다 보니까. 근데 아마 어머님들의 가장 관심사는, 그리고 되게 짧아요, 방학이. 맞아요. 한 달도 안 되지. 맞아요. 그다음에 요즘 뭐 한 달 살기, 뭐 해외 한 달 살기, 이게 뭐 아주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한 달 살기 뭐 이렇게 돼서, 아니 뭐 잠시 한 달간 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이유가 한 달 살기, 해외에 한 달 살기 뭐 이러는데, 근데 해외에 한 달 사는데 하와이 한 달 살기는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 하와이 요새 화산 폭발이 어머님의 어떤 바램대로 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행을 한 번씩은 가잖아요. 뭐 피서를 가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안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뭐 피서를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과 함께 당일치기든 어디든 아마 반드시 그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이상해져 가지고 무슨 가족 여행을 안 가면 안 되는, 가장이 여름에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그래서 미리 저도 갔다 왔거든요.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재미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떠한 과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습관인데요. 좋은 팁을 좀 드리자면은, 여행지에 대한 사전 리서치를 좀 시켜보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만은 한 번쯤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정보와 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결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맛집은 네가 좀 찾아봐. 그 근처에 뭐 도시에 대해서 네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서 찾아봐. 이러면은 아이들이 좀 나름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부산 가는데 부산 맛집은 네가 찾아봐. 응? 그래?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맨날 떡볶이집만 찾을 거란 말이죠. 뭐 분식 지가 좋아하는 거 찾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중에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인구에 대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뭐 어떤 한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번 찾아봐. 같이 여행도 가는데 이렇게 한번 여행의 일정 속에서도 교육적 관점에서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그러나 애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시는구나. 뭔가 그 중일 여행 이후부터는 애들이 여행 안 간다고 할 것 같아요. 그걸 노리는 거야. 여행을 간다라고 막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면 네가 찾아봐. 일정 짜봐. 제가 그러거든요. 야, 이거 가. 일정을 짜봐. 제가 막 이래요. 그러면 막 고민하면 그들이 이제 뭐 물놀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여기 뭐 다른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도 쉬시고 싶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건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굳이 뭐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맛집은 네가 찾아야지,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은 뭔가 고르는 눈도 생기고 안목도 생겨요. 그거 찾아서 이렇게 발표도 하고 시키고 이러면 좋겠네요. 발표는 안 시키고. 집에도 발표. 그래서 일정을 같이 하고 괜찮잖아. 일정을. 네가 프레젠테이션 해.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아요. 안 한다니까요. 실제 실제 해보면 절대 안 해, 애들이. 실제 해보면 안 해. 그러니까 뭐 맛집이나 찾으라 그러면은 그냥 맛집만 찾겠죠, 애들이. 이제 맛집을 찾다 보면은 이를 서치를 해야 되거든요. 쭉 서치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개의 자료들 중에서 나에게 가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고르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은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평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분 1초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어떠한 내용들 한번 여행에 가신다라고 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학원을 보내시겠죠. 근데 일정상에서 여행을 계속해서 잡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 되게 많이 이렇게 일정 잡던데, 중학교 1학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사실 여행을 그 이후로는 어쨌든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들도 앞으로는 여행 가기 좀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계속 그런 여행을 잡고 있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자유학년제가 계속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게 없었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딱 끝나워지는 과정인데 이게 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자유학년제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구나 이런 느낌도 좀 있는데요. 어쨌든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는 편인데, 다만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지 않아.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스스로도 만약에 내가 놀러 가는 지역에 대해서 혹은 놀러 가는 곳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생기면 가서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건 맞아요. 확실해요.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혼자서 조사해보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떤 여행이 됐든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생각인데, 이제 여행을 이제 중1 때 간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정한다기보다는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 이제 뭐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상의하는 식으로 한번 계획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맛집 이런 것처럼. 그건 힘들어요. 힘든데 일단 시켜야죠. 네가 해봐. 아이들도 이제 어디야? 그냥 정한데 그냥 가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런 계획에 참여하는 기회를 같이 주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뭐 부산이었는데요. 잠시 부산에 갔다. 어디 찾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을 워낙 좋아하니까. 네네네. 뭐. 그래서 이제 있다가 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고 이제 간 거죠. 이제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미디어적인 형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섭렵하다 보면은 의미도 있고 추억도 더 많이 쌓을 수 있고,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을 보내는 밀도를 좀 달리하는 연습이라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생각이 조금 들었다. 이번에 어떠한 부분이다. 1학년은 좀 자유롭게 풀어주면서도 노는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을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좀 가져보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또 뭘 또 진행해야 될까요? 저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봉사는 1학년 때, 이제 시작이 1학년 돼야 되는 여름방학 때 시기죠. 진짜 봉사 한번 해야 돼요. 더울 때 힘든 거 좀 시켜봐야 돼요, 애들이. 그리고 여행을 데리고 가도 봉사 시킨 다음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좀 힘든 줄 알고, 인생이 힘든 줄 알고, 뭔가를 좀 이렇게, 엄마 아빠 고마운 줄도 알고, 애들이 정말, 말도 잘 듣고 그러죠. 그래서, 봉사는 좀 한번, 적극적으로 좀, 실현시켜서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생부를 이렇게 쭉 보는데, 다시 이제 학생부를 봐야 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우리가 여름이니까. 보니까 이제 봉사들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천편일률적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학부모님들의 고민의 대상 중에 하나가 봉사가 되겠구나. 뭐 일단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특별하게 뭔가를 더 특강을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중학교 1학년 때는 네, 그게 너무 아직 짧고.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약한데 약한 게 어디다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힘듭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리고 이제 영재고 과거의 인기가 계속 약간씩 눈에 띄게 퇴조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입시적인 맞아요. 부분에서 영재고 과거의 인기가 확실히 한풀 많이 꺾였다라는 게 이제 제가 체감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뭐 이렇게 학원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가수요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무언가 강력한 학습적인 부분들을 진행하기보다는 독서와 봉사를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생체 리듬 자체를 갖다가 조금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왜냐하면 방학이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금방 여름이 지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럼 중학교 2학년 넘어가 볼까요? 자, 중2는 어때요? 중2 여름방학 정도가 되면 중2 그러니까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거치면 애가 자신 있어 하는 것과 자신 없어 하는 과목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뭐 잘할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갔을 때 2학기에 들어가면 사실은 많은 애들이 다들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치고 올라가는 게 조금 어렵다고 치면 2학기 때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약간 자신 없어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충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짧거든요. 여름방학이 기껏해야 20일에서 한 25일 요 정도쯤이 될 텐데 그 기간이라도 집중해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상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저거를 조금 시켜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식, 활용하는 능력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요새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수행평가 같은 것들이 그 컴퓨터를 활용하는 맞아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컴퓨터를 잘 쓰는 애들과 잘 쓰는 애들과 잘 쓰지 못하는 애들의 경우에 만들어내는 결국 결과물들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중학교 2학년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아니면 여름방학 때 챙길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사실은 자기한테 딱 다가와야 그것도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1학기를 거치면서 아 수행평가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라는 감이 오는 애들한테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 그렇죠. 컴퓨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맞아요. 이거를 조금 맞아요. 공부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죠. 맞아요. 그건 뭐 아빠가 시키면 되죠, 뭐. 아빠가 잘하시면 시키면 됩니다. 근데 아빠가 하면 화만 안 내시면 좋겠죠. 요 부분은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컴퓨터에 굉장히 능숙할 거라는 예, 생각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잘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맞아요. 당연히 잘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주변에서 굉장히 이게 SNS는 많이 쓰는 거는 있겠지만 저도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발표할 때 필요한 어떤 뭐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생들 능력이 상당히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맞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직접 걔들이 이제 제대로 배운 건 아니니까 아름아름으로 배우는 건데 이게 좀 슬쩍 잘 보거나 센스가 있거나 이런 애들은 또 잘하지만 또 아닌 애들은 또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아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활용 능력 자체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난다는 거는 그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교육시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안에 한 명씩 다 있잖아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없는 집도 있죠. 그렇죠. 없는 집도 있으면 좀 옆집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떤 시기로든 조금 점검을 해주실 필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보통은 우리 집에서 우리 애가 제일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교육 자체가 사실상 동네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교육을 통해 가지고 뭐 진행을 하고 뭐 학교에서 처리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동네에서 이제 습득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겠네요. 중2 정도 되면은 사실상 이제 아마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영재고 과고 쪽 학생들 같은 경우 뭐 이번 방학 때 학원들이 뭐 갖다 몇백만 원짜리 특강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텐데 뭐 그거는 또 그렇게 뜨겁게 이제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은 또 여름을 보내시는 분들대로 뭐 존재를 하겠지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입시제도 변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그 중에서 또 일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뭐 또 일단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러면 중3 넘어가 볼까요? 예, 중학교 2학년 같은 경우는 정리하자면은 뭔가 자신이 처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렀기 때문에 취약한 지점들이 형성이 되고 이 취약한 지점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완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목고 같은 경우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 다 예, 그렇죠. A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이제 B가 나왔다 하더라도 사실은 3학년 2학기 영어, 그러니까 전체 영어, 모든 과목이 이제 A가 영어가 만약에 자사고가 아니라 그렇죠. 외국 국제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과목이 예를 들어서 A다. 영어가 A다. 라고 영어가 얘기하면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영어가 다 A면 그 다음부터 결정되는 게 3학년 2학기 국어,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 사회,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국어, 3학년 2학기 사회 이런 식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뭔가 B가 있다 하더라도 좀 극복 가능한 어떠한 희망을 좀 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메워가기 위한 노력들을 여름방학 때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어떠한 말씀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물론 이제 영어가 B면 좀 치명적이긴 하지만 그건 그렇죠. 예, 그러나 영어가 A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좀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다 보면은 기회는 늘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습적 부분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취약한 지점들이 드러났고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그러면 이 취약한 지점들을 좀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역시 독서와 봉사도 그냥 그대로 쭉 이어져 그렇죠. 내려가는 그거는 거죠. 뭐 이제 예, 1학년 때 그렇게. 버릇이 들었으니까 2학년 때 그리고 뭐 2학년 여름방학이면 실제로 이제 진학하는 고등학교에 대한 예. 생각은 그때부터 좀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예, 같기는 그렇죠. 해요. 예, 독서가 의외로 1학년 때는 막 기록이 되어 있다가 2학년 때 구멍 비어 되는 있는 애들이 애들 되게 많아요. 그것도 비어 있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2학년 때 물론 1학년 때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를 하긴 하지만 진로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거든요. 중구난방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2학년 때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1학년 때 독서가 비어 있는 건 그렇다 쳐요. 2학년 때 왜 2학년은 비어 그렇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상 뭔가 어떠한 성실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놓치지 않고 조금씩 좀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부모님께서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애가 독서는 올렸는지 이게 부모님이 좀 살짝 지나가고 애도 살짝 지나가다 보면은 학교 선생님도 살짝 지나가게 되면 진짜 이게 비어 있는 거예요. 애는 책을 읽었는데. 이제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이제 이런 맥락이죠. 애는 책을 읽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특목고라든가 뭐 대학에서 얘가 책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독서란이 비어 있어도 물론 이제 그 애가 정말 안 읽었을 것 같은 학생부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의 경우 이제 좀 열심히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던 아이가 독서 목록이 비어 있다고 해가지고 책을 안 읽는 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록과 평가에 대한 성실성이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챙겨야 된다. 아니 내가 읽었으면 그걸 기록하게끔 만들어 가야지. 이런 어떠한 생각들로 좀 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봉사를 하실 때에는 그리고 좀 5년 정도 향후 5년 정도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나씩 좀 찾아가는 과정으로 좀 봉사를 생각하시는 게 또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입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대한민국의 입시에서 봉사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봉사를 내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좀 찾아보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간 친구가 있단 말이죠. 한 5년 됐어요. 지금 거의 아마 졸업해서 아마 로스쿨을 갔을 것 같은데 그 아이가 굉장히 탁월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중학교 때부터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빠져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한 5년간 청소년 수련관에서 봉사를 한 거죠. 자,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이 옆 동네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니까 옆 동네에 진출해서 그 청소년 수련관을 만들어준 거예요. 얘가 막 가가지고 심지어 고3 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님은 굉장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적극 지원해줬거든요. 이거 좋은 거라고. 왜냐면은 이 아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활동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 아이가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은 그 출발점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뿌리 내려서 만들어진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면서 긴 안목과 긴 호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약에 찾아낼 수 있으면 요거는 내가 좀 건져야 되겠다. 요거는 우리 애랑 같이 한번 1년 정도가 아니라 단기 스팟으로 어쨌든 진행하는 게 아니라 좀 긴 안목에서 긴 호흡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요렇게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 많고 탈 많은 중3 나왔습니다. 얘들 어떡합니까? 이거 중3 애들. 요즘 아주 그냥 다시 또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중3 학교가. 그쵸? 자, 이 중3은 올여름 어떻게 보내야 되죠? 세훈쌤, 중3이면 애들 어떻게 보낼 거예요? 목소리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컨셉이 막 멋지 막 우리 막 이제 막 서로 애들, 막 애들한테 이제 그게 한번 얘기해 봐. 아니 이게 세훈 쌤이 처음 시작은 되게 목소리 크게 해요 막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다른 얘기할 때는 점점 작게 하면서 귀를 점점 크게 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이게 대화할 땐 굉장히 사람을 빨려들게 만드는데 방송을 할 때는 이제 얼굴을 못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자꾸 이렇게 뭐 귀에다 댈 수는 없잖아요, 핸드폰을.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3 아이들은 이제 중3 여름방학 때 이미 많이들 시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포기하는 과목들이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포기하는 과목들이 생기는 애들 때문에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포기하는 과목을 잡기 위해서 나머지 과목들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맞아. 수학을 잡으려고 모든 걸 버리고. 수학을 잡으려고 모든 걸 다 모든 거 포기하고 맞아요. 이 여름방학 20일 동안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수학을 잡으려고 들어가는데 20일 동안 뭘 잡을 결국 거야? 아무것도 못 잡고 안 해. 나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중3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도 있는 게 뭐냐면 중3 정도가 됐을 때 아이들은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중2 때까지는 아직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데 중3이 되면 자기 자존감을 찾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좀 있는데 이 자존감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에서 찾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자꾸 잘하는 걸 누르고 잘못하는 것 쪽으로 자꾸 애를 몰아가다 보면 결국 2학기 때 들어가서 애가 모든 것에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수학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수학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이 영어를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모든 걸 올인해버리면 아이들이 결국에 여름방학이 지나고 내가 시간을 이만큼 투자했는데 아직도 별로 성과가 안 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공부를 시키지 않는 게 중3 여름방학에서 주의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저도 동의해요. 저도 그 어머님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국영수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위치를 사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원들이 막 특강 같은 거 진행하는데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의미와 큰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회의감이 있어요. 왜냐면 짧아요. 이게 적어도 뭔가 특강이 진행이 돼서 성공을 하려면은 7주에서 8주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7주에서 8주의 어떤 특강이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이제 뭔가 어떤 목적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교과 지식에 관련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어차피 바로 2학기 중간고사도 대비가 돼야 되는 어떤 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완쌤은 중3 학생들이 꼭 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여름이면은 예. 고입 대비를 해야죠. 그럼 고입은 당연히 대비하죠. 네. 고입은. 고입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저거죠. 이제 입시가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 또 이제 그 전에 정했어야겠죠. 정하면 이제 특목고를 갈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 이런 게 있다면 또 특목고를 간다고 한다면 지금 여름부터는 특목고 대비를 해야겠죠. 거기에 대한 자소서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쓰고 내 활동을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것들을 사실 여름 방학 외에는 본격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때 그걸 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올해 들어서 든 생각인데, 그러니까 자사고는 사실 별로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외고, 국제고를 지원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영어 등급이 작년까지는 영어가 상대평가였기 그렇죠. 때문에 영어 등급이 높았던 학생들은 맞아요. 사실상 여름부터 준비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절대평가기 그게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전혀 네, 없어졌어요. 내가 1등급을 맞는다고 해서 덜 준비를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에
좀 투자라고 시간을 좀 들여야 될 상황이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1등급을 맞으면 내가 그만큼 점수를 받았어. 받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나중에 11월 달이 돼서 준비를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됐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면접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고입이 상대적으로 면접에 대한 이제 비중이 높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정말 면접 비중이 높아진 거죠. 예. 특히나 국제고 외고는 그렇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뭐 사실 자사고도 뭐 자사고는 원래 그랬고요. 원래 어쨌든 뭐 전과목 절대 평가 A가 사실은 원래 치열했기 때문에 자사고는 원래 애들이 여름부터 열심히 했죠. 예,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제 사실 특목고냐 일반고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놓고 이제 고르는 과정에 있어서 일반고를 가는 학생들조차도 저는 이번 여름방학 때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제까지의 학업적인 형태를 한번 정리해보고 그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의 계획을 한번 세우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간다 하더라도 나는 일반고를 선택해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처럼 같은 마인드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제가 광고 같아서 그러는데 제가 학부모님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특목을 준비하면 고등학교 가서 생활을 잘한다.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하다 보니까 일반고를 이제 가면서 뭔가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어떤 계획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지난 삶을 이렇게 살아왔고 어떤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 이게 특목고를 준비했던 애 자소서를 한번 써보잖아요. 자소서를 한번 써보고 면접을 대비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치열하게 이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 올라가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돼요. 맞아요. 그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2학년 때 독서가 비어 있어. 떨어지고 나면 내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거든. 이 아이가 독서를 비게 안 만들어요. 학생부에서. 얘가 예를 들어 무단지각이 한 번 있어. 절대 그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몸에 배어 있게 돼요, 애가. 왜냐면 자기가 이 잘못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 막. 아닌 척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러지 말아야지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고를 가는 학생은 사실상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 보내게 되면 치열함에 대한 어떠한 집약적인 훈련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한 번의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름에 내가 그럼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지 뭐. 내가 뭔가 이제까지의 나의 어떤 중학교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고 고등학교에서의 어떤 학업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워보지 뭐.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할지, 나의 진로에 대한 부분은 뭘로 정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맥락에서 뭐 다음 주 방송, 그 다음 주 방송에는 뭐 대충 예상을 하셨겠지만 뭐 자소서 방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는 진로에 대한 방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많은 학부모님들이 진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에 기재되는 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방송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좀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한 번쯤은 짚어주셔야 될 게 아닌가 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직업으로 너무 혼동을 하세요. 진로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진로를 직업과 동의어로 확인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하는 게 뭔지, 우리 애가 공부하고 싶은 대상이 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에서 일반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그런 과정을 한 번쯤은 짚어가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런 어떤 중3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이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봉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중3쯤 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이 봉사는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봉사를 하나 좀 찾으면은 대성공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이제 서서히 이제 인생책을 한 권씩 찾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애가 바빠서 여행을 같이 안 간다고 얘기해도 서운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애를 두고 뭐 동생과 데리고 한번 갔다 오는 수밖에 없겠죠. 중3들도 근데 여행 많이 가던데. 그죠?
중3 여행 많이 가요. 예. 예. 중3 때 가면 또 배우는 것도 많아져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우는 건 많아지니까. 그렇죠. 일단 고3 때 가면 제일 좋아. 고3 때 가면 엄청 배우죠. 엄청 인생을 제대로 배우죠. 인생을 배우죠. 아, 내가 진짜 공부를 할 걸. 인생을 배우죠. 인생을 완전 배우죠. 내가 진짜 공부를 할 걸. 이런 생각이 아주 확실하게 들겠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떠한 정리하는 어떠한 과정의 내용이 꼭 필요하다. 중3. 그러니까 밋밋해지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이 자소서라든가 어떠한 그 학업 계획에 대한 어떠한 부분은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일반고를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한 번쯤은 꼭 좀 한번 해보시라. 그러면 되게 이게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게 돼요. 학생부도 한번 떼어서 점검도 해보고 마치 특목고 갈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무엇이 비어있고 앞으로 고등학교 가성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중간 점검에 대한 의미가 확실히 정리가 되실 거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시험 끝나고 나서 아주 애들 반응이 어때요? 지금 첫 기말 끝나고 나니까 완쌤 컨설팅하는 학생들 지금 표정이 별로 이렇게 밝지 않던데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인 애들이 뭐냐면 연락이 두절되는 애들이 있어요. 왜 의대 가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학생들 중에 연락이 두절된 학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애를 두절시켰어요 연락을? 제 탓이 문자가 오지. 저 정시로 가려고요. 고1이? 고1이? 고1이 그런다니까. 문자가 오면 다행인데 혼나야지. 문자가 오면 다행인데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답이 없다가 그냥 그렇게 쭉 답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참 그런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 지금 불안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걱정이 되는 학생들. 그럼 안 돼요 우리 애들. 자, 첫 중간고사 보고 충격이 굉장히 심했을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하죠, 얘들? 근데 이제 예. 그 중간에도 충격이 있는데 기말도 만약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하면 아이들 충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연락 두절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하도 첫 1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 내신이 인생의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렇고 또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수시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수시에서 뭔가 이제 한 학기를 망치면 이제 수시가 다 망했다는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해요. 특히 1학년 1학기 때는 그 생각이 더 강해서 이게 한번 망치면 이제 수시도 물 건너가면 수시 물 건너서 대학도 물 건너가고 인생도 끝나구나 이런 게 막 연쇄적으로 애들한테 크게 오거든요. 굉장히 생각보다는. 근데 제가 이제 그럼에도 연락이 돼서 이제 오는 학생들이 있으면 일단은 수시에서도 성적을 봤을 때 1학년 비중이 이렇게 크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 중요한 거는 성적이 오른다는 가정하에 네가 그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1학년 때 서서 굉장히 등급이 낮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페널티가 되지 않는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 재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1학년 때 뭐 5등급 이런 학생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2, 3학년 때 성적이 향상이 돼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명문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성적이 완전 망했다 해서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거기서부터 그래도 같이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은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1학년 1학기 내신을 망쳤으니 정시를 갈 수 있다. 정시를 가야 한다 생각하는 거죠. 수능도 망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그런 마인드면 망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못했으니까 뭘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일단 갈팡질팡하는 거고 회피 심리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최악이 내가 이것이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제일 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인생에 있어서의 어떠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한 문제인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번의 시험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전체를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전체에 대한 그림을 자신이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가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용기를 갖고 일단 움직여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이제 이과지향의 학생인데 통합과학에 대해서 좀 성적이 좀 많이 나빴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전공에 관련된 어떠한 부분에 관련돼서는 좀
2학기 때는 성적을 좀 올려가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의 성적이 전체 총평점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1학년 2학기 때서부터는 서서히 해당 전공 분야에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다른 건 몰라도 그 과목만이라도 일단 올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이러다 보면 2학년 때 또 3학년 때가 전체가 딱 종합하다 보면은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공대를 간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시험을 쭉 봤는데 전체 총평점이 3.5가 나왔다. 4가 나왔다. 참 애매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통합과학이 이게 4등급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는 막 좌절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4가 나와서 이제 1학년 2학기 때 전체 총평점이 3점대로 어떻게 다시 잘 올라갔어요. 조금이라도. 조금 올라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이 2등급으로 팍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2학년 1학기 때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한 과목이 물리면 물리, 생명이면 생명, 화학이면 화학이 조금 더 내신이 압도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 그림 전체가 얘가 적어도 이 해당 과목에 대해서만큼은 성적의 어떤 상승 추이가 있고 일정한 레벨 수준에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직 첫 번째 어떤 출발에 대한 그림이 다양하게 그려지는 상황이라 그런 것들에 대한 포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들이 자꾸 이렇게 너는 정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심리를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왜 아이들에게 1학년 1학기 시험이 끝났는데 정시로 가라고 얘기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본인들이 깔아놓은 과목이 정시니까 그거 말고는 해줄 수 말이 없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학생 한 명 한 명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시로 가야 될 아이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안 맞거든요. 맞아요. 대개의 경우는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부탁드린다. 그래서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선량한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복이 와요. 예, 그리고 어떤 좋은 일이 자꾸 생긴다, 이런 마음으로 좀 마음가짐을 좀 임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한 학기를 망쳤다 해서 바로 또 아이들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끔 하는 이런 거는 조금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이제 이런 걸로 이제 학생들한테 좀 잡아줄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용기를 좀 준다든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정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학기로 평가하는 건 이르다는 점이고, 만약에 저도 학생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게 성적이 안 오를 수도 있어요. 안 오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안 오른다 그래서 거기서 손을 넣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 오른다면 그 상황에서 자기 장점을 어떤 거를 더 넣어서 조금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하나 위로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 안에서는. 성적이 박스권이라면 여기서 내가 어떤 장점을 부과시켜야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게 그 상황에서 맞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면 대입해서 이제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정교하고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뭐 세특을 이렇게 챙겨라, 뭐를 이렇게 해라 하는 얘기를 해도 학생이 아직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학기 정도를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점을 놓쳤는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같은 게 좀 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그 생기부를 챙기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놓친 부분이라든가 해야 될 점들을 조금 반성을 해보고 그걸로 이제 대응을 찾는 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고등학교 1학년은 요 정도 정리하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쯤 되면 이제 중간고사 1학기 망치고 딱 나면 이제, 나 이제 진짜 정시 갈래요, 이런 애들 생길 텐데요. 예, 그때부터 진짜로 정시 갈래요, 이런 애들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정시 준비하면 망하는 거죠. 자, 정시 준비는 3학년 때 하는 거예요. 정시 준비를. 그거는 세훈쌤이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정시는 3학년 때 하는 거예요. 정시 준비를 2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정시를 2학년 때부터 준비해도, 준비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네. 그래서 정시 준비는 어차피 3학년 때 하는 거고, 계속해서 교과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그 비교과 쪽에서 조금 더 채우겠다, 그렇죠.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 교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보니까 좌절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그걸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간고사 2학년 1학기에 중간 기말고사까지를 망치는 학생들의 굉장히 많은 수, 특히 여학생들.
이유가 체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물론 챙겨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항상 그거를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해야 돼요.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예전을 생각하면 예전에 우리는 먹을 걸로 체력을 보충하는 여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요즘보다 예전은 먹을 게 덜 했으니까. 굉장히 우리 너무 옛날 사람 같아.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덜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충분해요. 예. 그냥 요새는 피자 뭐 다 이런 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식의 열량 높은 음식들을 충분히 이렇게 아무 때서나 막 사 먹을 수 없었던 시기라면 먹을 걸로 충분히 체력을 보충할 수 있었는데 피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미 차 있어요. 저는 뭐 항상 먹을 게 풍족할 때 살았기 때문에 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피자를 먹었죠. 왜들 하여튼 그래서 지금 먹을 걸로 맞아요. 열량을 맞아요. 체력을 보충하겠다는 생각은 맞아요. 잘못된 생각이고요. 무조건 운동해야 돼요. 지금은 잘 먹으면 또 안 돼요. 네, 지금 잘 먹으면 안 되고 고등학교 2학년들이 이제 3학년 올라가잖아요. 3학년 올라가면 반드시 100% 체력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그래도 자기들끼리 막 놀고 이런 체육 시간에 운동하는 게 있어서 괜찮은데 인간관계가 축구니까 그래요. 여학생들은 운동할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3학년 때 가서 3학년 때 남학생들한테 성적이 뒤처지는 여학생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100%예요. 그렇기 그렇구나. 때문에 그렇죠. 여학생들은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는 자기가 만약에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데 자꾸 졸렸어. 수업 시간에 자꾸 졸려. 이런 학생들 특히 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버릇을 들여놔야 계속 3학년 때까지 쭉 운동하는 버릇이 생겨요. 조금이라도. 예. 뭐 좋은 어떤 제안 사항인 것 같아요. 좋은 팁이에요, 이런 거는. 그리고 아마 2학년 중에서 근데 이제 너무 성적이 바닥인 학생들, 8등급, 9등급, 7등급 이런 학생들은 이제 서서히 특정 과목이라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이 과목만이라도 꼭 해결해갔다. 이런 어떠한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하위권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몇 과목이라도 뭐 사회의 어떤 특정 과목이라도 과학의 어떤 특정 과목이라도 내가 이 과목은 해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어떠한 과목을 선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한 1년 정도 공부하겠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면 의외의 좋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입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어떤 학원의 함정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일단은 망했단 말이에요, 애가. 그러면 이제 넌 정시로 가야 돼. 그러면은 쓸데없는 어떤 과목에 대한 수강을 이제 하게 되면서 당장 급하지 않은 과목을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애들이 피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이 긴장된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학업적인 부분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걸 놓게 되면은 이 아이는 그 해당 주제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긴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쨌든 시험은 시험대로 당당하게 치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설사 내가 시험을 잘 많이 못 봤다라고 하더라도 뭔가를 정리하고 뭔가에 몰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좀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좀 이르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 정리하고 2학년 뭐 2학기 정도 정리하고 3학년은 7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방송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서울대생과의 대화 7월 1일 날 저희가 그때 미리 찍어 놓으니까 이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찍으려고 했으면 애들 아마 기억 안 난다고 했어요. 뻔하다니까. 여름에 부르면 또 안 와. 안 오죠, 지금. 안 와. 지금 또 여기 해외가 있어, 애들 다. 그래서 안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그 고생을 하면서 찍어둔 것을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7월 1일 날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대생이 어떻게 여름방학을 보냈나. 이거를 좀 참고하신다면은 좋은 어떠한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좀 다소간에 진부하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어떤 학년과 어떤 처해진 조건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서 어느 특정 부분이 귀가 활짝 열리는 주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오늘 굉장히 해당 사항이 있고 이 방학 때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그런 어떠한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지치고 힘든 와중에 이게 지금 방송을 해서 에어컨을 끄니까 점점점 지쳐가요. 그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 세훈쌤은 뭐 에어컨을 원래 안 켜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는 점점점 애가 맞아요. 점점 피폐해져 가요. 왜냐면은 이 뚱뚱하다기보다는 좀 거대하니까 제가 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어컨이 끄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더워서 정치자분들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세훈 쌤이 말했던 것처럼 여학생들 같은 경우 신체 건강이 좀 많이 떨어져서 상위권 학생들이 좀 고생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화끈하게 마감하도록 하죠.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